자, 210쪽 기본서 211쪽에 개공 등의 윤리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로 들어가는데 내용은 조금 이제 그렇지만은 시험은 쉽게 풉니다. 법제 29조 제1항을 읽어야 됩니다. 29조 제1항.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죠.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의 밑줄이에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 그래서 신의 성실 밑줄이고요. 공정 중개 관련 업무 수행 밑줄입니다. 자, 그럼 이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보조원한테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가 개공과 소공한테도 역시 부여가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는 당연히 이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중개보조는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신의 성실한 말이 우리 법에도 명문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바로 이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중개행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판례의 태도인데 요즘 공동중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요. 을의 개공은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A와 갑은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신의 성실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자신과는 위탁관계가 없는 을입니다. 이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B 역시 을한테 신의 성실 의무가 있고요. 요 갑한테도 신의 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말해요. 이 둘이 만약에 을에게 손익했지 않습니까? 그럼 연대할 책임을 지는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판례가 이걸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의 상대방이죠, 지금. 그래서 의뢰인과 거래하게 된 상대방에 대해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줘라 그랬어요.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너는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의 성실원 측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바로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 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거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조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 선관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불러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선관주의의 개념은 그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되는 주의력. 이것이 선관주의예요. 개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됐거든요. 그럼 이거 인정된 근거가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이사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럼 이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따더라고 시켰어요. 변호사 사무소에 소송 맡겼잖아요. 이거 위임 계약이에요, 다. 그럼 위임은 사무처리를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죠. 중개사물의 판매를 위탁해요.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물을 처리 맡긴 자, 이 맡긴 자를 뭐라고 합니까? 위임이라 부르고, 사무처리를 맡은 자를 수탁자라 불러요. 수임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수임인의 지위와 개공의 지위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자는 사무처리자고, 그 다음에 개공은 물건을 판매하는 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이 지위가 비슷한데, 민법상 수임은 어떠한 주의력이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사가 그 지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공 역시도 이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므로 수임이 지는 선관지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의 논리였고요. 그럼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개공한테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손해봤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갑이라는 자가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이거 내 아파트거든? 팔아달라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는,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소유자 확인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봅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게 주민증 달라게 되죠. 그래가지고 둘이 확인해 봤더니 일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자로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다. 누구라는 기본이고 우리 개공은 전문 직업이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와 주민증 외에도 등기 권리증을 더 확인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게 선관주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는데 권리증을 되도록이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증만 확인해도요. 대다수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이 주민증 이거 위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증은 보안 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위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권리증 손님들이 잘 안 갖고 오죠. 갖고 오면 잘 안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권리증을 꼭 확인해보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돈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다는 거 아시죠? 돈 들어간 다음에 권리증 확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증은 되도록이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리증 확인 안 했다.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개공한테 7, 8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손해배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판례까지 전부 다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비밀윤수으로 들어가죠. 거기 214쪽에 법제 29조 제2항이 실려 있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죠. 기업공사 등은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고요.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기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받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비밀윤수인데 그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윤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용 대상에 누가 들어갔냐면 개공 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이 또 등장했는데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기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개공, 소공, 법인의 임원사원, 중개보조원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업 종사 전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아니죠.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외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만약에 고지할 의무,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것과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우리 고지 의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이거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비밀윤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지 의무가 이때는 먼저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비밀로할 가치가 없는 거죠. 나아가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상 개공 등께서 증인 출석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을 출석하면 증언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세법상 세무수사를 당한다. 그럼 이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갖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업무를 떠난 후까지도 지켜줘야 된다. 그럼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직을 사임하든 끝까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으라고 그랬죠. 자,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비밀윤수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1-1이에요. 1-1인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가 그 뜻이죠.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죠. 그럼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 비밀을 누설한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그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우리 형법상의 범죄가 폭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명예훼손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럼 사람 지업해갖고 경찰서 잡혀갔다. 그럼 피해자가 합의하러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피해자가 합의보면 합의서가 써지잖아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 딱 들어가면 이 폭행으로 절대 처벌을 못해요. 그렇듯이 비밀 누설죄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저 개공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못해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다. 그럼 비밀 누설을 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된다는 뜻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합니다.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하지 못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이거. 공인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에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비밀 누설죄였죠. 25회 때도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는데 작년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누설, 고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